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 지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현장에서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부산 지역 고등학생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학점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가 오늘 그 학생을 직접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정기획위원회 청소년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야고등학교 곽동현 학생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게 이제 학생들의 적성,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인 건데 주입식 교육을 좀 탈피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느끼기에 고교 학점제가 취지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고교 학점제 본 취지 자체는 정말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선택권을 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고교 학점제 본 취지대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고 과목 선택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장 과목 선택만 보더라도 네.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설령 자신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그 과목 신청 인원이 적으면 과목 자체가 개설이 안 됩니다. 네.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거의 0에 수렴한다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그 평가 결과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학생이거나 상위 학생이 많이 선택한 과목은 또 불리해질까봐 포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과목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 선택은 철저하게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에서 절대평가였던 고교 학점제를 상대평가로 바꾼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100명이 선택한 A 과목이 있다고 하고 예. 50명이 선택한 B 과목이 있다고 하면 상대평가에서 등급을 나누기에 유리한 과목은 당연히 A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등급받기가 수월한 A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더욱 문제되는 것은 친구를 이제 경쟁자로 바라보는 현재 교육 현장을 넘어서 네. 친구를 이제 적으로 바라보는 교육 현장으로 송두리째 바꿔놨다는 점입니다. 그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이제 고교 학점제 도입 이후 선택한 과목을 듣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이동 수업을 할 때 이제 친구가 졸고 있으면 일부러 안 깨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 정말요? 네네, 그 친구가 이제 그 수업에 듣지 못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여 이제 벌점이 쌓여야 예. 자신에게 유리하게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친구를 이제 경쟁자를 넘어 적으로 생각하는 학급 분위기가 윤석열 정부의 상대평가제 도입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진로가 바뀔 경우에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도 불안함을 느낀다고 하던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대학교에서 그리고 현재 사회상에서는 융합형 인재를 말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용납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현실입니다. 학생들은 획일화된 생활기록부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학교 선생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로서는 고2 선택 과목이 거의 고정이 되어 자연계열을 선택하면 무조건 자연계열로 쭉 가야 하고 사회계열로 선택하면 또 반면 사회계열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급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 만약 2학년 2학기나 3학년 때 진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선택 과목의 선택을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가야고등학교 곽동현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지금 곽동현 학생도 고교 학점제를 좀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죠? 네네. 어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반에 있는 학생들끼리 서로 다른 수업을 들어야 돼서 네. 학급 친구들 간의 학급 공동체도 약간 무너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수업을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 네. 또 옆에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착석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니 조금 아무래도 본래 수업 듣던 것보다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교 학점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선생님들을 오. 포함해서 네.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5등급 제도 마찬가지고 네. 정말 이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면은 정말 이걸 왜 도입했을까? 현장에 맞지도 않고 교육 현장에서 전혀 수용될 수 없는 정책인데 너무 이상만 따라가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큽니다. 네. 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려면 많은 교사 확보가 필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 명의 교사가 전공과 무관한 과목까지 떠맡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업 준비는 부실해지고 이는 고스란히 또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고교 학점제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정원 수는 12만 3천 명 정도입니다. 예. 근데 현재 교원의 정원 수는 약 11만 3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의 10,000명에 달하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현재로 안 계시는 거죠. 네.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한데 10,000명이라는 선생님들이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이 적게는 2과목, 많게는 4-5과목까지 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교사가 맡는 과목이 많다 보니 선생님이 자신이 할 수 없는 과목은 인강을 수업 시간에 틀어줘서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만약 인강을 틀어주면 이제 수능 공부를 하거나 다른 과목 공부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습을 하게 되는 네. 거네요. 네, 그렇죠. 반강제적으로 자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활기록부의 작성 업무 역시 과목 수가 늘어난 만큼 늘어나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생기부 기록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업무 부담 역시 커지고 있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곽도현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게 뭐 몇몇 학생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다들 좀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교육부도 고교학점제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올해 하반기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현장에 있으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도에 바꾼 상대 평가를 절대 평가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학교 이제 고교 학점제의 도입 취지 자체가 네. 이제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려면 최대한 이제 절대 평가식의 평가 방식을 도입해서 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내신 산출 방식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됐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을 받으면 원하는 대학 진학은 어렵다. 이런 불안감들이 학생들 사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에 등급에 대한 해석 기준이 모호해지며 예. 학교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성취도 분포가 달라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나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사교육에서는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좋은 대학을 가기 어렵다라는 식의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2등급을 받으면 인서울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생겨나기도 하고 이것이 또 자퇴로 이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학생들의 적성,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문제점이 있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곽도현 학생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또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수도권과 농어촌, 특목고, 일반고 사이에서 차이는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결국 고교 학점제의 선택은 일부 학생들의 특권이 된다. 거주지, 경제력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 교육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네, 특목고와 일반고 그리고 농어촌과 수도권의 격차도 이를 통해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농어촌의 경우 선생님들의 수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면 학생들에게 쏟아붓는 선생님들의 역량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적지 않습니까? 농어촌 지역 그쵸. 같은 경우에는. 예. 네. 그래서 과목 자체도 개설이 많이 안 되는 반면에 이제 수도권은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과목 개설이 되는데 그리고 또 특목고와 일반고 역시 선생님들의 역량 차이가 또 그리고 학교의 역량 차이가 나서 과목 개설 수도 차이가 나고 또 수업의 질면에서 급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예. 또 다른 부담으로 지적되는 게 미수 제도라고요. 네네. 미수 과목도 문제가 많은데요.
일단 특성화고나 일반고나 이수 과목이 똑같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특성화고에 작용을 하겠죠. 그럼 이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방학에 나와서 이수를 해야 하는데 네. 이 사실이 생기부에 기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낙인을 찍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이 낙인 때문에 자퇴를 하거나 이제 자퇴를 하고 재입학을 통해서 이 기록을 지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자체를 입시의 수단으로 보는 현상이 더욱더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부산시 교육청 산하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가 광역 단위 최초로 고1 학생들의 실제 성적을 집계해서 9등급제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5등급제가 9등급제보다 등급 구간이 넓어진 건 맞지만 상위권의 변별력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일부 과목에서 1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최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 전해지면 현장의 불안감은 좀 잠재울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그거 사실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도 교육 현장에서 예.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 현장이 그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교육에서는 이제 2등급을 받으면 이제 인서울을 못한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교육에서의 이런 공포 마케팅이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현실에서 그리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들이 나타나야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끝으로 입시제도 교육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 남겨주시겠습니까? 이제는 좀 친구를 친구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동지로 볼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이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계속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상대평가제를 이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 OECD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상대평가제를 도입하는 국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쟁 구도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친구들과의 갈등 역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좀 친구를 친구로서 그리고 함께 잘하자, 함께 해내보자라는 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제의 중점으로 이제 평가 방식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야고등학교 곽동현 학생과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1부 정리해두고요. 2부에 먼저